전산회계 2급. 자, 98회 기출 문제입니다. 98회. 자, 첫 번째. 자, 다음 중에 재무제표에 사용되는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해놨어요. 자, 현금, 통화, 주화와 지폐, 타임 바리스피어, 우편환 증서 등 해놨습니다. 이거 맞고요. 매도 가능 증권. 자, 시장성에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고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주식, 국채, 공채, 사채라는데 얘는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이죠.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미수금,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맞고요.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완제품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차기 회계 연도로 잔액이 이월되지 않는 계정 항목으로 써요. 차기로 이월된다는 것은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 같은 경우에는 다음 기로 넘어가서 그 다음 해에 계속 장사할 때 쓰이는 거죠. 근데 뭐는 수익과 비용은 단기에 얼마만큼 벌었어요, 얼마 없었어요 알아보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월되지 않는 계정 항목 수익과 비용을 얘기합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2번. 송호분비. 송호분비는 비용이더라. 다음 세 번째. 다음 중에 손익계산상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을 냈습니다. 여비 같으면 얘 쳐보시면 되죠. 영업사원의 여비 같으면 812번이고요. 영업사원의 급여는 801번입니다. 영업용 승유차의 감가상각비는 얘는 818번이에요. 정답 몇 번이라고요? 4번이죠. 영업용 자동 승유차의 처분 손실, 유형 자산 처분 손실이죠. 얘는 900번 뜹니다. 영업의 비용 항목입니다. 자, 4번 갈게요. 다음 거래에 대한 결산 시 A, B의 회계 처리를 맞는 것은 단기에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사무실의 임차료가 40만 원 했어요. 단기에 발생했다는 얘기는 임차료를 단기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차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임차료 40만 원, 대변만다 미지급 비용 40만 원 이렇게 분개하는 거고요. B. 단기 지급된 비용 중에서 차기로 이월되는 보험료가 10만 원이다. 차기로 이월된다는 얘기는 올해 게 아니고 내년에 보험료를 미리 지급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별 뭐라고 분개한다? 선급 비용, 대 뭐라고요? 보험료.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1번. 다섯 번째입니다. 다음 중에 거래의 결합관계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 자, 분개를 했을 때 차변과 대변에 나오는 계정 과목이 자산과 부채와 자본만 나오면 무슨 거래? 교환 거래, 교환. 분개했을 때 차변과 대변에 자산, 부채, 자본만 나오면 교환 거래 얘기하고요. 차변과 대변 어느 한 변에 수익이나 비용이 나오면 무슨 거래? 손익 거래 그래요. 이게 동시에 발생하면 뭐라 한다? 혼합 거래가 합니다. 거래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다른 것은 물었습니다. 1번. 현금 10만 원을 당좌인 계좌에 입금하다 했습니다. 차별의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대별의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둘 다 자산이고요. 두 번째, 비품 5만 원 구입하고 대금 외상했다. 차별의 비품 5만 원, 대별 미지급금 5만 원. 비품의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가 나옵니다. 세 번째, 단기 차익에 대한 이자 5만 원을 현금 지급했어요. 차별의 이자 비용이고 대별 현금이죠. 한쪽에 수익이나 비용이 있으니까 얘 뭐라고요? 손익거래입니다. 손익거래. 네 번째, 상품 10만 원 구입하고 그 대금과 운반비 5천 원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다 했어요. 차별의 상품이 얼마라고요? 10만 5천 원이에요. 대별의 외상매입금이 10만 5천 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에요. 3번. 나머지는 다 교환거래인데 3번만 손익거래에 해당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다음 사례에 따라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 혹은 손실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물었어요. 유형자산의 기초가액이 1,000만 원 돼 있고요. 처분 금액이 600만 원. 단기 중에 자본적 지출 금액이 2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500만 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그냥 분개를 해보시면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분개를 하면 대별의 유형자산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별의 유형자산의 계정 과목이 뭔지 모르겠지만 대별의 유형자산이 없어집니다. 없어질 때 주의하실 점 뭐냐면 기초가액은 1,000만 원이지만 자본적 지출 금액이 200만 원 했으니까 이게 1,2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1,200만 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에 따라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으면 얘는 무조건 없어져야 되겠죠. 차별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져요. 이 금액이 얼마 있냐면 500만 원인가요? 500만 원 있어요. 500만 원. 500만 원.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처분 금액 나왔습니까? 처분하고 말은 없지만 현금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차별 현금이 들어온 금액 얼마라고요? 600만 원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느 변에 돈이 모자란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어느 변이 모자라요? 차별에 얼마 모자란다? 100만 원이 모자라요.
차별에는 수익이 온다, 비용이 온다? 비용 오겠죠. 유형자산, 처부 뭐가 온다? 손실이 오겠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100만 원 오더라 하는 겁니다. 7번째입니다. 다음 중에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은 물었습니다.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은 물었습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보라만 4번이죠. 그죠? 쳐보시면 얘가 유동인지 비유동이 나옵니다. 구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8번째. 다음 중에 바드럼 계정 차별에 기재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물었습니다. 차별에 바드럼 온다. 차별에 바드럼이 오려면 뭐 해야 돼요? 어음을 받아야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음을 받다 몇 번 있어요? 2번. 주의하실 점은 이게 상품이냐 아니냐 구분하셔야 됩니다. 상품을 매출하고 동전 발행, 약속원 받았으니까 바드럼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9번째. 다음 자리에서 부채 금액이 얼마인지 물었어요. 자, 외상매입금 부채 맞습니다. 미지급이니까 부채 맞고요. 선수금 부채 맞습니다. 단기 차입금 부채 맞고요. 임차 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의 자산이죠. 임차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거니까 자산입니다. 예수금 부채 맞습니다. 다 더해주면 500, 600, 700만 원 나오나요? 700만 원.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2번. 10번째, RA 거래 내용과 가장 관련이 없는 계정 과목은 물었습니다.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 업무용 노트북을 150만 원에 구입하고 구매하고 배송 별도 했습니다. 현금으로 택배 기사에게 지급한 배송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카드로 결제했다 했습니다. 현금으로 택배 기사에 말 자체를 어렵게 했다 그죠? 차별가 뭐라 분개해요? 만약에 얘를 그냥 분개하자면 차별의 비품이라 분개하겠네요. 그죠? 얼마나 분개해요? 150만 2,500원 맞습니까? 150만 2,500원 이렇게 분개할 거고요. 배송비는 뭘로 지급했어요? 자,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요? 2,500원 나갈 거고요. 2,500원. 나머지 금액은 뭘로 처리한다고요? 카드 결제하는 건 미지급금이라고 얼마만큼? 15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하겠네요. 얘와 상관없는 거래는 몇 번? 3번 복리후생비는 없다. 11번이요. 기말 자본이 120만 원일 때 다음 자리에서 알 수 있는 기초의 자본금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내용 보시면 인출금, 추가 출자액, 총수익, 총비용 나왔습니다. 자, 기초의 자본을 모르는 거죠. 자,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기초의 자본이 얼마인지 몰라요. 플러스 추가로 출자하게 되면 자본이 증가하는 거 맞죠? 그렇지. 플러스 추가 출자액. 그런데 이 문제 단기 순이익이 발생해요. 손실이 발생해요. 플러스 순이익. 순이익이 생기면 자본이 증가한다. 여기서 마이너스 만다. 인출금. 인출금에 대해서 인출금 적을게요. 빼고 나면 뭐 나와요? 기말의 자본 나오겠죠. 기말의 자본. 자, 식을 적어놓고 하나씩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초 자본을 몰라요. 모르니까 빼놓으시면 되고요. 기초 자본 몰라. 플러스 추가 출자 있는 금액 얼마? 25만 원. 플러스 단기의 순이익은 수익이 70만 원, 비용이 58만 원. 얼마만큼 벌었어요? 12만 원만큼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고요. 마이너스 기중 인출에 갖는 인출금이 얼마? 15만 원을 빼주니까 기말 자본 얼마 나왔어요? 120만 원 그랬습니까? 기말 자본이 120만 원 나왔대요. 마이너스는 1 플러스 되니까 135만 원 되네요. 그죠? 135만 원이 나오기 위해서 얼마 필요해요? 98만 원인가요? 맞아요? 98만 원. 그래서 기초 자본은 98만 원 나오더라. 정답 몇 번? 1번 되겠죠. 1번. 다음 12번째 문제입니다. 기초상품 제공액 530만 원, 기말 상품 제공액 760만 원, 단기 상매액 6,700만 원, 매출 총액이 470만 원이면 상품 매출액 얼마가 물었습니다. 자, 일단 매출원가 바로 구할 수 있네요. 그죠? 매출원가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매출원가부터 구해보겠습니다. 매출원가. 네가 팔아던 상품의 원래 가격이 얼마니 하는 겁니다. 매출원가. 자, 기초상품 제공액 얼마? 530만 원.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은 6,700만 원.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은
760만 원을 빼주면 매출원가 나오겠죠. 매출원가 얼마 나와요? 6,470만 원 나옵니까? 6,470만 원. 여기가 매출원가예요. 그 다음 구할 수 있는 게 매출 총이익 공식이죠. 매출 총이익 공식은 지금 현재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순매출액 마이너스 뺀다고요? 매출원가 6,470만 원을 빼줬을 때 마이너스 했을 때 매출 총이익 얼마 나온다고요? 470만 원이래요. 470만 원. 똑같이 마이너스가 플러스 넘어가면 부넘어가면 플러스 되니까 넘어가면 얼마 나와요? 6,940만 원 나옵니까? 6,940만 원이 순매출액이 되겠다는 문제죠.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2번. 자, 단기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미지급 임차료가 2만 원이고 단기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임차료는 12만 원인 경우에 단기에 지급한 임차료가 얼마이냐 물었어요. 자, 단기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임차료라는 얘기는 편하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원가로 생각한다면 이게 소비액이에요. 단기에 소비된 금액이 얼마냐? 그럼 단기에 소비된 금액이 얼마라고요? 12만 원. 그리고 단기의 미지급 임차료, 당미죠, 당미. 맞습니까? 지급에다가 당미를 더하면 뭐 나온다고요? 소비 나오는 거 맞습니까? 전선 당미 지급액이 차변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선 성급이 없어. 당월 미지급이 얼마? 2만 원. 그럼 지급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더하면 뭐 나온다고요? 소비액 나오는 거 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풀 수도 있고 머릿속에 생각해서 풀 수 있는 거죠. 단기에 미지급했는 금액이 얼마인데 2만 원인데 얼마를 지급했대요. 근데 당월에 소비액은 얼마라고요? 손익계산서 가는 건 12만 원 가니까 얼마를 줬냐? 원래는 12만 원을 줘야 되는데 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10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14번 갑니다. 재우상 관련 금액 지출 중에서 취득원가에 차감되는 것은 무엇인가? 차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이너스 되는 거 몇 번이에요? 3번 매입 할인. 당연한 내용이고 나머지 거는 가산되는 항목이겠죠. 자, 15번째. 아래의 결산회계 처리가 재무상태표상 자산과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다? 결산 과정 당초에 현금 가로 처리했던 현금 부족액 100만 원 원이 판명되지 않아서 잡손실로 회계 처리했다 했습니다. 잡손실이라는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죠. 아래 결산 회계 처리가 재무상태표상 자산과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것은 일단 잡손실은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비용이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하겠죠. 비용이 증가하면 단기 순이익은 감소하겠네. 답은 몇 번? 4번이네요. 맞습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하시고 좀 편하게 생각하셔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좀 나옵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 거래처별 초기 쭉 나오는데 자, 실기한 파트는 말씀드렸지만 안 되시는 분은 물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무조건 물어보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일반지표 7월 2일자 갑니다. 7월 2일자. 자, 여러분들은 입력했던 프로그램을 띄워서 확인해 주면서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에 대손 처리한 핑크 상사의 외상 매출금 중에서 10만 원이 당좌 예금에 입금되었다 했습니다. 자, 당점에 당좌 예금 입금됐으니까 차이만 한다고요? 당좌 예금. 얼마만큼요? 10만 원이 입금됐는데 얘는 뭐 한 돈이냐면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돈이래요.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외상 매출금을 받아 회수한 거기 때문에 얘는 뭘로 처리합니까? 대손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돼요. 주의하실 점은 이 대손 충당금은 몇 번으로 가셔야 됩니까? 109번 가셔야 돼요. 109번. 얘를 왜 109번 가냐면 외상 매출금에 대한 충당금이라 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108번이에요. 코드 번호가. 그래서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109번으로 간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입력하실 때는 외상 쳐보시고 외상 매출금 코드 번호 108번 확인하시고 109번 들어가시면 되겠죠. 7월 24일 갑니다. 7월 24일. 당점은 우리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차량 취득가액 700만 원짜리 감가상각 누계 250만 원짜리를 금성 중고 자동차에 500만 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일주일 후에 받기로 하다 했습니다. 뭘 팔았어요? 차량 운반구를 팔아먹었어요. 대변에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는 원래 얼마짜리예요? 700만 원짜리예요. 700만 원짜리.
차량 운반구가 700만 원이면 차량 운반구 팔게 되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져야 돼요. 그럼 차압의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250만 원 있다고 그랬어요. 이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몇 번으로 가야 된다? 얘는 여러분들 지금 분계는 표현하죠, 그죠? 얘는 209번으로 가야 돼요. 다른 번으로 가면 정답이 아니에요. 날라가요. 자, 매각 얼마에 팔았다고요? 500만 원 매각하고 대금은 일주일 후에 받게 됐어요. 뭐라고 해요? 미수금이라지, 미수금. 얼마? 500만 원. 자, 미수금은 거래처 어차피 들어가야 될 것이고. 자, 머릿속에서 그냥 해볼까요? 워낙 많이 적었던 거라서. 차량 운반가 700만 원인데 차량 운반에 대해 감가상각 누계액이 250만 원 있습니다. 그럼 이 차량 운반구는 가치가 이만큼 떨어져서 빼주시면 되죠. 그럼 얼마 있습니까? 450만 원짜리 얘기죠. 450만 원짜리 얼마에 팔았다고요? 500만 원 팔았어요. 뭐가 발생한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 450짜리 500에 팔았으니까 얼마만큼? 50만 원만큼 처분 이익이 발생합니다. 차배합계 하면 750만 원, 대배합계 하면 750만 원. 되시겠죠? 항상 확인하는 버릇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7월 25일. 오늘이 7월 25일인가요? 맞아요? 자, 기업 자금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한국은행부터 2년 후 상환조건으로 차입하고 차입금은 보통 예금 계좌로 이체받았습니다. 차변에 뭐 들어온다고요? 보통 예금 계좌에 돈이 들어와요. 보통 예금 얼마 들어왔어요? 1,000만 원을 차입했습니다. 언제 갚기로 했어요? 2년 후에 갚기로 했어요. 뭐라 그래요? 오케이, 장기 차입금이에요. 장기 차입금. 대변에 장기 차입금 금액은 1,000만 원 되겠죠. 거래처 장기 차입금 체크하셔야 됩니다. 돼 있는지 항상 확인하시고, 혹시나 내가 이 거래소 빼먹는 거 버릇이 있으신 분들은 자꾸 하셔야 돼요. 안 해놓으시면 나중에 시험 치고 난 뒤에 우리 시험지를 들고 나와요. 가면 그날 오후 되면 가다발이 나오거든요. 그럼 채점 해봐. 채점했는데 자기는 분명히 74점 나왔어. 근데 나중에 합격자 발표를 하면 떨어졌어. 그런 분도 종종 있습니다. 거래소 다 빼먹은 사람 있어요. 난 넣지 싶은데 안 넣고 하시는 분 많아요.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8월 5일자입니다. 영업사원 김진희의 7월분 급여를 다음과 같이 당사 보통예금에서 이체하다 했습니다. 급여를 지급합니다. 차에 뭐라고 한다고요? 급여 얼마예요? 급여는 180만 원. 우리 시험 문제에서 180만 원짜리 급여가 빨리 사라져야 될 건데 현실성이 너무 안 맞죠? 차에 급여 얼마? 180만 원. 자, 어디에서 지급한다고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합니다. 대별의 보통예금 얼마 나가는 거예요? 154만 8천 원 나와야죠. 154만 8천 원. 나머지 뭐 한 거? 예수금 맞습니까? 자, 확인 한번 볼게요. 자, 박스 치고 넘어갈게요. 자, 이 예수금 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래도 한번 보셔야 돼요.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공제하게 돼 있죠. 맞습니까? 맞으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혹시나 이 중에 뭐 가불금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한번 읽어봐 주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8월 28일. 사업장 이전을 위해서 새롭게 세제상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습니다. 자, 8월 28일. 보통예금에 지급한 거 맞습니까? 자, 대변에 보통예금. 얼마 지급했어요? 100만 원이에요? 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계약금 금액은 100만 원 되겠습니다. 100만 원. 차에 뭐로 처리할까요? 선급금 처리하시면 됩니다. 계약금을 먼저 지급한 돈은 선급금이라 처리하더라. 금액 얼마만큼? 100만 원만큼. 그래서 선급금은 거래처 입력을 하셔야겠죠.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날짜 9월 8일자 갑니다. 9월 8일자. 영업부 직원이 탄압을 위해 은하수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회식비를 아래와 같이 국민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 맞죠? 차에 뭐로 처리한다고요? 복리후생비. 우리 회사 직원한테 밥 사주면 복리후생비예요. 얼마예요? 11만 원. 자, 대금은 카드 결제했습니다. 대금 뭐랍니까? 미지급금 되겠죠. 금액은 11만 원.
자, 미지급금 체크하시고 이 미지급금은 거래처 누구도 갑니까? 국민카드.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물어보는 이거 이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은하수 식당을 하시면 꽤 많습니다. 자, 다음 날짜 9월 12일자가요. 9월 12일자. 영업부 사원 최영업으로부터 9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대정 출장 시 지급받은 20만 원. 지급 시 가지급으로 해체되었고 거래처 입력을 생략한다 했습니다. 이 출장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출장비 사용 내역을 보고받고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했습니다. 자, 일단 가지급한 돈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겠으면 찾아보시면 돼요. 언제 찾아보면 돼요? 9월 10일자 찾아보시면 되겠죠. 없으면 9월 9일자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이 가지급금 20만 원 중에 원인 판매 났으니까 없어집니다. 어느 변에? 대변에 가지급금. 얼마만큼? 20만 원만큼 원인이 밝혀졌어요. 얼마 썼니? 보니까 교통비에 5만 원, 숙박비에 10만 원, 식사대에 6만 원 썼습니다. 총 얼마 사용했습니까? 21만 원. 그럼 차변에 여비, 교통비, 출장가 사용한 돈이니까 차비, 여비, 교통비 얼마 한다고요? 21만 원 썼어요. 얼마 모자라요? 만 원 모자라요. 그래서 만 원만큼 회사에서 현금으로 지급했다 하는 문제입니다. 9월 12일자였고요. 다음 날짜 며칠? 11월 16일. 당사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한진 퀵 서비스를 통해서 상품을 퀵으로 보냈습니다. 상품의 운송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취했습니다. 자, 일단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어느 변에? 대변에 현금이라고 분기할 거고요. 차변에 뭐라 처리해요? 상품을 매출할 때 주는 운임이기 때문에 얘는 운반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금액이 얼마일까요? 25,000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진 퀵 서비스 25,000원 나왔습니다. 25,000원. 자, 다르요. 자, 오류 수정 문제 한번 봅시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회계 공부했던 게 재밌나 봐요, 사람들이. 지금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회사 가서 일하다 보면 막히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게 있으면 사람들이 안 그래도 전화를 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자고 물어보시는데, 선생님 공부할 때가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일하니까 당연히 힘들겠죠, 그죠? 자, 9월 20일 날 거래처 재송문구로부터 상품 매출 계약금으로 당좌 수표 500만 원을 받은 회계 처리는 실제로는 재송문구의 외상 매출 500만 원이 재송문구가 발행한 당좌 수표로 해소했던 걸 확인됐다 했습니다. 원래 차변에 당좌예금 되어 있던가요? 원래 기존에 현금 돼 있었어요? 재송문구 우리 회사잖아. 맞죠, 그죠? 우리 회사가 재송문구 아니죠? 자, 가면, 자, 차변에 뭐라고 들어오면 돼요? 현금 얼마? 500만 원은 똑같이 하면 되고요. 대변에 뭐라고 돼 있던 거? 원래 선수금 돼 있었습니까? 선수금 500만 원 돼 있었는데, 선수금이 아니고 뭐라는 얘기예요? 선수금이 아니고 외상 매출금이에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거래처는 둘 다 재송문구 돼 있었나요? 앞에 돼 있었어요. 거래처 돼 있는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죠. 다음 날짜 11월 29일자 갑니다. 11월 29일 본사 엘리베이터 설치 대금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자본주 추출로 처리해야 되는데 수익주 추출로 잘못 처리했다고 했어요. 차에 뭐 됐어요?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죠. 수선비 대신 뭘로 고치면 돼요? 건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간단한 내용이라서. 자, 결산문계 12월 31일. 우리은행의 장기 차입금에 대한 12월분 이자 12만 원은 차기 1월 2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했습니다. 거래시민 생략하래요. 그럼 이자 비용 12만 원 있는데 이거를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급하지 않더라도 차변 뭐는 발생한다고? 이자 비용은 발생한다고 발생 주의에 입각해서 맞습니까? 차변의 이자 비용 얼마라고요? 12만 원. 지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뭐라 그래요? 미지급 비용이라 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12만 원.
하도 많이 했던 문제라서 이렇구나. 넘어가죠, 보죠. 자, 두 번째 결산이 현재 실제 가액이 장보다 5만 원 많은 발견했다. 원인을 알 수가 없다. 실제 가액이 많은 겁니까? 실제 돈이 많다는 얘기는 장부보다 돈이 많았으니까 차변에 뭐가 증가했다고요? 현금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차변 현금 얼마 증가했다고요? 5만 원만큼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말 결산시에는 현금 값을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바로 뭐로 처리해요? 자비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5만 원. 3번 뭐 하는 거예요? 자동결산 가서 우리 결산 자료 입력하셔서 1월부터 12월까지 치갖고 엔터 치고 들어가면 위에 대동사각 돼 있죠? 걔 클릭하셔서 뭐만 놔두고 외상 매출금 받으러만 놔두고 나머지 거 스페이스바 엔터 생각나십니까? 여기 넘어가시고 결산 반영 누르셔서 밑에 기말 상품 쪽에 400만 원 입력하시고 추가하시면 되죠?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 F3번 추가까지 까먹지 마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 자, 다음 문제 조회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5월 31일 현재 매입처 코스모스에 의해 성매금 잔액이 얼마 물었습니다. 당연히 뭡니까? 거래처 원장 가서 보시면 되겠죠. 거래처 원장에 보니까 코스모스에 의해 성매금 잔액이 얼마 있어요? 185만 원 나옵니까? 자, 185만 원. 혹시나 다르게 나오신 분은 요거 설명 끝나고 나면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확인해 보시고 모르겠으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단기 6월 말 현재 상품 매출은 전기 말과 비교해서 얼마 증가해요? 전기 말과 비교해야 되죠. 맞습니까? 얘는 뭘 봐야 될까요? 오케이. 손익 계산서를 보셔야지 전기 내용이 나와요. 손익 계산서 가셔서 언제 본다고요? 6월 달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상품 매출 전기 말과 비교해서 얼마 증가했어요? 1억 5,606만 원. 1억 5,606만 원. 자, 세 번째. 4월 말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와 상호 금액 얼마인가? 당연히 뭐라고요? 거래처 원장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누구예요? 누구? 해왕성. 자, 금액 얼마예요? 1,350만 원.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명성 빠졌죠? 은하계에서.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